이 은행들은 지금 이 지불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문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캐티 우드가 일주일 전에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은행 사태가 오고 또 크립토에 대한 영향,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Well, I think they're addressing the liquidity issue, but not really. 은행들이 지불 능력이 아닌 유동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뜻은 어떤 은행이 지금 망하면 또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하거나 혹은 여러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유동성 문제를 더 초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 은행들이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미실현 손실 금액이 많으니까. 우선 캐티 우드가 바라보는 이 은행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 발생해서 그런 거다. 첫 번째로 19번이나 금리 인상이 정말로 크게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금 인출, 많은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하는데 엄청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 사태로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많은 은행들이 지금 미실현 손실 금액을 얻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노베이션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캐티 우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단기간이 아니라 5년, 장기간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당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캐티 우드, ARK 인베스트를 엄청 많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 40% 이상이 하락이 됐는데 어떻게 너가 뭐 투자 회사냐 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비수기에도 굉장히 성장한 회사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이노베이션, 혁명, 혁신 이런 기술에 초점을 둔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큰 크레딧을 줘야 될 건 뭐냐면 이 캐티 우드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큰 칭찬을 하고 큰 프라이스 타겟을 줬어요. 프라이스 타겟을 마친 셈이 된 유일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캐티 우드가 그것 덕분에 더 큰 인기를 얻곤 했는데, 캐티 우드가 원하는 건 인기, 유명세, 짧은 기간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술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은행 사태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정말 잘 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은행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산되어 있고 또 완전히 투명하고 또 감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은행 시스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행 사태로 인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곳에 돈을 놔두길 원한다. 우리는 지금 이 은행 사태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변동하는 가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분산화된, 투명된, 감사가 가능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Central Point of Failure라고 그랬어요. 실패의 중심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게 Single Point of Failure인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컴퓨터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있으면 그 중에서 한 개가 망가지면 다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실패의 중심점이 없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 한 개가 망가진다면 그 주변 은행, 손님, 그리고 투자자들 다 이렇게 손해가 가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언급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살짝 화면을 멈추면 이 ARK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이 비트코인이 잘 될 경우 불 케이스라고 하죠. 1.48 밀리언이라고 했어요. 약 15억 정도가 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하나당.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경우는 약 6억 8천, 거의 7억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안 될 경우 베어 케이스는 2억 5천, 2억 5천. 물론 하나로 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번에는 1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상승한데 1.48 밀리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란 걸 캐티 우드는 확고하게 믿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재밌는 건 이쯤에서 이 앵커들이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자 앵커는 약간 헛 웃음까지 쳤죠. 182,200. That is the sort of base case there.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250, 200. That is the sort of base case there. 이러면서 캐시 우드를 계속 무시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기관들, 은행들이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즉 아셋, 자산을 크게 다치게 한다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이 이러한 자산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돋보이게 됐다. 이 가격 변동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아셋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캐시 우드 말대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은 자기 홈페이지 빅 아이디어 202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 베이스 가격이라고 기본 가격을 놔뒀는데 그 가격은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ARK Innovation ETF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테슬라, 줌, 로쿠, 코인베이스, 블럭.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캐시 우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죠. 아, 다 혁신적인 것들이구나. 테슬라도 기존의 이 전기차, 엔진차를 떠나서 새롭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차고, 줌 같은 경우도 이 온라인,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의 혁명을 이렇게 돕는 그런 차원의 회사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피아, 달러가 아닌 크립토커런시로 가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이런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 블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듯이 캐시 우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 정말 이노베이션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ARK Invest 2023 빅 아이디어에서 이 비트코인 베이스 케이스를 좀 보수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그때 당시 엄청 많은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서 뺐어요. 이 규제 기간 때문에 이런 규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빼는데 그때 잠깐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하지만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겠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을 멀리 했다면 이제는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은행 기관들이 정말 불안하고 돈을 좀 더 안전한 데 보관을 하려면 최소한 이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하거나 다양하게 놔둬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비트코인의 매력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2.5%에서 6.5%까지는 이 모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지 않나라는 이 캐시 우드의 예상을 볼 수 있었어요. 2.5에서 6.5%는 굉장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홀딩하는 양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기관도 우리도 이제 달러만으로는 안 되겠다. 조금 크립토로 갖고 있자라고 한다면 이게 자꾸 퍼져서 크립토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크립토라고 말을 했는데 대표적인 크립토를 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물론 도지코인도 영향이 분명히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크립토계의 골드, 크립토계의 금이라고 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도지코인도 인터넷의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점, 도지코인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도지를 버리고 비트로 갈아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큰 리더가 하는 일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크립토계의 큰 리더인데 이 리더가 잘 나가게 되면은 또 뒤에 뒤따르는 코인들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웃긴 건 초창기 때는 이 SEC가 계속해서 크립토를 욕하고 있었어요. 이 FTX 사건도 그렇고 막 많은 이런 혼란, 불안감, 사기성 그리고 이것은 자산이 아니다. 계속해서 크립토를 욕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사태가 변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은행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엄청난 큰
혁신적인 이런 제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캐시 우드가 언급을 했어요. 이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가 우리 주는 정말 특별하다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터치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정부에서 발행한 코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는 이 CBDC를 금지하길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말로 독립적이고 정부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주를 자유롭고 이노베이션이 왕성한 그러한 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CBDC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유에는 우리는 정부한테 컨트롤 받기 싫다라는 거죠. 정부가 우리의 돈을 엄청나게 연관을 지을 것이다. 엄청 간섭을 할 것이다. 그렇게 간섭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이 혁명적인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한테 계속해서 감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CBDC를 받지 않겠다. 그것을 계속 금지해달라고 법으로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 앵커가 너 캐시 우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SEC 이런 논쟁이 있어서 이 판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죠. 왜냐면 이것은 수압 베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고 상호 위험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왜 비트코인은 안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의견에 정말 타당하다라고 그레이스케일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캐시 우드가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이 변화가 좋은 쪽에 쓰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인터뷰를 끝냈죠.